네, 안녕하세요. 지난 토요일 날 광주 집회가 대성공을 거뒀죠. 경찰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추정했을 때 3만인데 그거보다 좀 더 많을 것 같고요. 경찰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현지 경찰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광주 전라도 쪽에 그쪽 분들이 한 절반, 외지인이 한 절반 된다고 그렇게 추정이 된다는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냥 집회의 문제, 전국의 문제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근본적인 한국 정치사에 어떤 큰 획을 긋는 그런 걸 상징을 합니다. 오늘 그 같은 사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호남이 낳은 열혈 주동식 동지는 호남은 인연이고 대한민국의 충성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호남은 고향이고 대한민국은 가치요, 섬금이요, 조국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광주 집회 성공에 어떠한 정치적 의미를 가지는지 알기 위해서는 5.18부터 살펴봐야죠. 예, 5.18은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측면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떤 면에서는 제주 4.3과 유사한 데가 있습니다. 김문수 장관은 얼마 전에 제주 4.3에는 두 얼굴, 두 측면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는 남로당 폭동이죠. 이거는 뭐 그때 50 선거에 반대하는 지령에 의해서 남로당 폭동입니다. 다른 하나는 공산 빨치산과 신생 대한민국 군경 사이의 교전 크로스파이어에 갇힌 양민의 희생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4.3이 터졌을 때는 경찰 국방경비대밖에 없죠. 예,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여름이 지나서는 이제 대한민국 군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제가 편의상 대한민국 군경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4.3을 이야기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말하는 4.3이 남로당 폭도야 아니면 희생 양민이야 라고 아주 냉정하게 물어야 됩니다. 예. 이게 혼재되어 있는 게 이제 제주도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광주 5.18도 어떤 면에서는 이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160여 명의 이제 사상자 중 상당수가 카빈 사상자고요. 또한 상당수가 등 뒤 총상입니다. 그 당시에 경찰은 아니고 군은 카빈을 사용하지 않았죠. M16이었죠. 예. 또한 이제 이게 5월 22일인가 5월 23일인가인데 무기를 회수 반납하고 수습하자라는 지역 원로 주도의 온건 여론이 득세했었어요. 5월 21일 요때까지는 뭐 조비오 신부 뭐 이런 분들, 홍남순 변호사 이런 분들이 나서서 이거를 지금 요 사진에서 나타나는 그 시민대회에서 뒤집었습니다. 그때 이제 도청 사수로 결정을 하죠. 무기 반납을 거부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아주머니들의 그 연설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연설을 나온 그 아주머니들이 뭐 내 딸이 유방이 잘려서 죽었다. 내 며느리가 임신 중에 총을 맞고 죽었다. 뭐 이런 말하자면 발언들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중이 열을 받아서 도청 사수로 확 기울었죠. 그런데 이 광주 쪽을 다룬 그 위키피디아 나무 이런 걸 보면 광주가 이렇게 중간에 한번 성격이 변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홍남순 변호사 이런 지역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무기를 수거해서 반납하는 쪽으로 가다가 도청합 시민 집회에 의해서 이게 뒤집어졌다. 그리고 그때 이런 발언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없어요, 아예. 오늘 찾아봤더니 이 도청합 집회 날짜도 잘 못 찾겠더라고요. 구글링을 해서 한참 찾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이게 5월 22일인가 23일쯤 되거든요. 예,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모든 악은 중국으로 통한다. 국회 독재 정치 위기의 진짜 배우는 중국이다. 교수들과 함께 시진핑을 맹폭한다. 자교모 집회죠. 매주 목요일 날 11시 명동 중앙우체국 앞입니다. 예, 저도 나갑니다. 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좀 나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2,000명이 죽었다. 2,000명에서 5,000명이 죽었다. 이게 정설이었었어요. 역설적으로 이 정설이 깨진 거는 DJ에서 깨졌습니다. DJ 정부에 의해서. DJ 정부가 1998년 집권이죠.
근데 DJ 정부가 이걸 깨뜨리는 데에 도움을 줬냐라면 DJ 정부가 믿었어요. 그 사람들도. 2,000명에서 5,000명 사이가 죽어서 어딘가 안매장돼 있다라는 스토리를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광주 및 그 인근 천지 사방을 전부 포크레인으로 팠죠. 그때 포크레인 업자들 돈 좀 벌었습니다. 결국은 뭐 계엄사령부가 발표했던 160여 명으로 다시 좁혀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가 없어진 거죠. 그럼 이게 DJ 정부가 1998년에 집권했으니까 2000년경이 되어서야 20년이 되어서야 이게 2,000에서 5,000명 규모로부터 160명으로 부풀었던 게 깔아앉은 거예요. 그 깔아앉는데 20년 걸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깔아앉게 된 이유는 역설적으로 DJ 진영이 스스로 2,000에서 5,000명 그 사망이라는 스토리를 믿었고 그 믿음 아래서 모든 의심 가는 지역을 다 팠어요. 그때 엄청 팠습니다. 포크레인으로. 사람의 인식이라는 거 이미 그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뭐 이제 그래서 무조건 이제 나쁜 놈들, 흉악한 놈들 이게 완전히 굳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덜 죽었다. 근데 뭐 흉악한 게 덜 흉악하냐.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심리적 효과는 정치 심리적 효과는 뭐였냐면 저도 그 20년 동안 2,000에서 5,000명 정도 죽었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저는 1988년에 운동권하고 빠이빠이 했지만 그 후로도 한 12년을 2,000에서 5,000명 죽었다고 믿었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계속 어떤 종류의 죄책감 한 20년 동안 그리고 어떤 종류의 부채의식 또 분노 이런 것을 계속 양산을 시켰고 그 숫자가 줄어들고 나서도 그 분노와 죄책감과 이런 것에 의해서 굳어진 정치적 관점은 안 없어지죠. 안 없어지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뭐 그룹 섹스를 했네. 그때 뭐 최진실이 수조 원을 해먹었네 하고 날뛰면서 그것 때문에 분노했던 사람들이 그게 진실이 아니다라는 거를 조금만 뒤져보면 아는데 그래서 그런 걸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게 된들 박근혜는 됐어 하고 넘기지 그때 자기가 그것 때문에 관점이 비틀리고 날뛰었다라는 데 대한 자기 성찰은 없잖아요. 그런 정치적 심리, 인간들의 그런 인간 집단의 정치 심리에 그런 맹점이 있는 거죠. 20년을 그렇게 한번 멍을 들이고 나면 그 멍에 의해서 형성된 관점은 희생자의 숫자가 뭐 2,000명에서 5,000명 규모로부터 160명 그것도 뭐 상당수는 카빈이고 또 상당수는 등뒤 총상인데 이렇게 팩트가 밝혀져도 20년 동안 굳어진 그 관점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죠. 예. 보세요. 마흔여기 참여했던 인민노련의 1986년 창립선언문에 보면 광주 2,000명이라고 나옵니다. 전두환 군부 독재는 2천여 광주 시민을 무차별 학살한 그 피 묻은 몽둥이와 군홧발로 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2010년경까지 2005년, 2010년 이게 2000년경에 밝혀지지만 DJ 정부에서 그래도 여전히 그때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1,000명 단위 4자리 숫자로 죽었고 유방이 잘려 죽었고 임신부가 태아를 뱃속에 넣은 채로 배에 총을 맞아 죽었다. 이런 식의 그 루머는 그것에 의해서 형성된 그 관념을 부추기는 노래는 한 2010년까지 이어져요. 그게 대표적인 게 5월가죠. 슬며시 사라졌죠. 꽃잎처럼 금남로에 뿌려진 너의 붉은 피 두부처럼 잘 이어진 어여쁜 너의 젖가슴 뭐 그런 노래죠. 이게 보면은 두부처럼 잘 이어진 어여쁜 너의 젖가슴 그때 루머가 뭐였냐면 경상도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젊은 여성을 옷을 벗기고 유방을
칼로 도려내서 죽였다. 이런 루머가 파다했다고요, 그때. 그냥 어떤 악의적인 사람들이 만들었는지 어떤 공작이 있었는지 어떤 지하 조직에 그건 모르겠어요. 그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노래로 남았고 이 노래도 누가 노래 가사를 누가 했는지 안 밝혀져 있죠. 이 노래 5월가. 오히려 김일성 민족의 태양 이런 거는 누가 지었는지 그 광주 출신의 그 작사가죠. 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그 민노총이나 저 좌파 집회하면은 맨날 부르는 노래 그거 지은 사람이죠. 그런 김일성 찬양가 같은 거는 누가 지었는지 나오는데 이 노래는 노래 가사를 누가 지었는지 안 밝혀져 있어요. 이게 아마 프랑스 샹송에다가 붙인 건데. 여기도 보면 왜 쏘았지 왜 찔렀지 트럭에 싣고 어딜 갔지 망월동에 부릅뜬 눈 수천의 핏발 서려 있네. 그러니까 수천 명 죽여서 트럭에 싣고 어디 가서 안매장했다 이 소리잖아요. 수천 명을 죽여서 트럭에 싣고 어디 가서 안매장했다. 이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밝혀진 건 루머가 그건 루머야. 한 160명 죽었어. 그런 팩트가 밝혀진 거는 오히려 DJ 정부에 의해서 그것도 아이러니하게 DJ 정부가 루머를 믿어서 포크레인으로 천지사방을 다 파헤친 덕에 밝혀진 거고 이 노래는 그 다음에 슬며시 자취를 감췄죠. 그런데 어디에도 이런 노래에 의해서 이른바 진보 진영 누구도 20년 동안 사람들에게 어떤 종류의 죄책감, 분노, 그 다음에 연민, 동정심 이런 것들을 양산했다 20년 동안. 이 얘기는 없는 거예요. 그런 자성적인 성찰은. 그런 자기 성찰은. 나는 민주당 의원들한테 묻고 싶어. 20년 동안 이런 관점이 대한민국 전체를 한 세대를 지배했으면 그게 어떤 정치 심리적인 그런 그 유산을 남겼겠냐. 그리고 바로 당신들은 그 유산을 뜯어먹고 사는 정치 기생충들 아니냐라고 민주당 그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광주가 바로 그 유산을 최종 이번에 광주 집회가 그 유산을 최종 파산시킨 거예요. 예,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건이죠. 이렇듯 이제 광주 5.18에는 여러 층이 여러 측면 여러 의미가 뒤죽박죽 혼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그러니까 어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갈망, 그 다음에 계엄에 대한 반대, 그 다음에 자기들이 지지하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지도자, 자기들이 지지하는 김대중에 대한 석방, 뭐 이런 거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그럼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얘기죠. 그러나 다른 측면도 또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여기에. 아직까지는. 그럼 이를 변별하고 걸러내서 정제해서 의미를 제대로 부여해 주는 거. 그게 제대로 된 역사 해석이고 진실 조명이지겠죠. 그러나 지난 45년 동안 진행되어 온 일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신화하고 성역화해서 법까지 만들었잖아요. 이거 말까딱 잘못하면은 법률에 의해서 걸리게 만들어 놨잖아요. 진실이 앉아야 할 자리에 신화가 또아리를 틀었죠. 그 신화가 이번에 최종 파산한 겁니다. 지난 토요일 날. 그러니까 그 신화가 파산을 했다기보다 그걸 신화화시켜서 만들어낸 어떤 정치적 관념. 광주 5.18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그거에서 아우라를 만든 다음에 광주를 성역화시키고 호남을 특별하게 성역화시키는 그게 파산한 거예요. 광주 5.18은 특정 정치 지도자 DJ, 특정 정당 지금 민주당, 특정 정치 세력, 지금은 뭐 종중, 종북까지 이어지죠. 예, 이걸 위한 정치적 권위와 정통성의 원천이 됐죠. 그래서 마침내 광주는 종중과 깊게 결합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정율성 거리잖아요. 이 사람 중국 인민군가 지은 사람이죠. 중공인민군가. 정율성 거리가 만들어졌죠. 원래는 정율성 추모공원까지 하려 그러다가 다른 지역에서 다 들고 일어나서 그건 안 하고 거리로 저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저렇게 거리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의 이른바 저런 성향의 사람들의 그 관념은 그걸로 밥 벌어 먹고 사는 그 광주파리 정치꾼들의 관념,
광주팔이 종중 종북 성향의 정치꾼들의 관념과 도덕적 그 심리는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지경까지 가 있어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짓을 저지르지. 그리고 그 딥페이크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섹스 비디오 만들어서 길거리에서 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정신 세계가 굉장히 많이 저는 깊게 좀 망가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굉장히 깊게 망가져 있어요. 네. 이거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광주는 5.18을 왜곡했죠. 5.18을 제대로 걸러내고 정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런 요소는 그 전체 흐름 중에 끼어들어가지고 전체를 좀 왜곡시킨 거고 병들게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이런 흐름은 주목해야 되고, 이건 잘못된 측면이고, 뭐 이렇게 좀 균형 있게 이걸 제대로 정제해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전체를 다 성역화시키니까 전체가 다 왜곡돼 버리죠. 억지 아우라가 만들어지죠. 그렇게 해서 광주가 그 아우라를 뒤집어 쓴 거예요. 5.18의 도시 광주. 그래서 광주라는 도시 자체가 종중 좌파의 정치적 권위, 정치적 정통성의 원천이 되어버렸죠. 네, 광주라는 도시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중 좌파의 위선적 자기기만, 우덜식정이, 우리는 그 신성 도시, Holy City, 신성 도시 광주를 뒤에 업고 있어. 뭐 고향이든 아니면 정신적으로든. 그 신성한 한거, 신성한 한거, 그 5.18을 우리는 아우라로 갖고 있어. 이런 위선적 자기기만, 우덜식 진보의 최종 근원, 최종 주춧돌, 최종 대들보가 광주가 된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가짜 아우라에 취해 나도, 정의, 진보, 민주 이렇게 하면서 올라타는 거죠. 밴드웨건 현상이죠. 밴드웨건 현상이에요. 네. 이 수많은 호남 사람들이 이 밴드웨건에 올라타 있는 게 현실이죠. 뭐 그거 인정해야죠. 제가 호남에 이제 가끔 갈 일이 있는데, 가면 이제 택시를 일부러라도 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송정리에서 KTX를 내려가지고 제가 예를 들면 담양까지 움직인다. 그런 일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4, 5만 원 돼요. 예, 혹은 나주 봉황, 남평 지나서 그런 데도 가끔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그건 한 3만 원. 기다렸다 나오면 5만 원 왕복. 5, 6만 원 줘야 돼. 짧게 일을 봐도. 그러면 이제 그쪽 호남 사람들은 누구랑 말 섞는 거 좋아하잖아. 성격 발랄하고. 그래서 그 얘기를 살살 이렇게 해보면 이런 관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호남 사람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도가 높고 가장 그 창의적인 비판 의식이 강한 그런 종족이다, 혹은 뭐 지역인이다, 뭐 이런 관념을 갖고 있어요. 저는 사실 약간 구역질 나는 가짜는 선민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걸 갖고 있어요, 호남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 그걸 갖고 있는 분들이. 예. 저는 이렇게 택시 타서 움직여 보면 한 8, 90% 안 갖고 있는 분은 못 봤어. 예. 다 갖고 있어요. 이 그로테스크한 정치심리 지평을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하나의 단어가 바로 광주죠. 예. 지난 토요일 광주 집회가 끝난 다음 주동식 주동지와 제가 통화를 했어요. 이 양반이랑은 제가 아는 지가 한 30년 돼요. 예. 이 양반이 전자신문 기자할 때부터 알았어요. 전자신문 기자 하셨거든. 네. 요즘도 가끔 통화하고 또 밥도 같이 먹고, 전번에 출마했을 때는 돈이 없으니까 그 트럭도 우리가 만들어서 보내주고, 트럭에다가 앰프랑 발전기랑 대형 스피커도 우리가 만들어서 채워서, 연단이랑 만들어서 채워서 내려보내줘서, 그것도 운전도 서울에 있는 우리 동지가 해준 것 같은데 그때.
아무튼 간에 이제 그렇게 좀 오랫동안 정을 들인 사이에요, 서로. 예, 주동식 동지는 저랑 통화하니까 종중좌파의 정치적 권위가 드디어 파산 붕괴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동지 맞아. 예, 저도 찬성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자유공화 시민혁명이죠.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박 대통령 탄핵 때는 상당수는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연민이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박 대통령에 대한 무슨 그런 정도의 화끈한 지지자가 아니라 이 언론, 검찰, 정치권의 이런 인격 말살 폭도 행태가 이게 한국을 망친다라고 좀 봤어요. 예,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외쳤던 게 조중동, 조선중앙동화, 너희가 나치냐, 너희가 공산당이냐. 조중동, 너희가 나치냐, 너희가 공산당이냐. 뭐 이런 구호를 외치고 그랬죠. 그러나 이번엔 다릅니다. 오늘 이 얘기가 아주 핵심인데요. 지금은 자유공화주의 정치사상의 형성과 정파입니다. 정신의 전쟁이 됐어요. 어떤 정치적 흐름이요, 이렇게 정치 이념, 정치 사상, 정치 철학을 갖추게 되면 생명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뿌리가 폭발적으로 깊게 꼽힙니다. 지금 이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혁명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자유공화 시민혁명이 되려면 자유공화 정치사상의 혁명이 선행해야 돼요. 지금 자유공화 정치사상의 혁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자유공화 시민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오늘 좀 얘기를 들어드릴게요. 이게 뭐냐, 자유공화주의가. 자유민주공화국을 섬기는 자유공화주의 정치 철학이에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잘 알아요. 근데 공화주의는 뭐야? 공화주의라는 건 뭐겠어요?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와서 그게 주권의 대표자들, 대통령 또 국회의원을 형성하고 그 사람들이 주권자로부터 그 인풋을 받고 모니터링 당하고 제어당한다. 즉 주권자인 국민이 학습하고 그 다음에 각성하고 참여를 해서 자치 능력이 극대화돼야 된다. 이게 공화주의예요. 이게 공화주의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섬기잖아요, 지금.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 시장경제, 그다음에 조금 이따 나오지만 한미동맹, 그 구체화되는 것으로서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 예.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위한 실천 및 저항은 이 같은 자유공화 시민의 각성과 급성장에 있어서 핵심적 모티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게 자유공화주의 정치 철학이에요. 뭐 멀지 않죠. 저 어렸을 땐 당연히 그렇고요. 저 젊었을 땐 공화국에서 왔수다. 공화국이라는 거는 북한만 공화국이라 그랬지 우리는 공화국이 뭔지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공화국이 뭐지? 라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애국자가 아닙니다. 라고 그 서부지법에서 체포당해서 쓴 젊은이의 글도 제 입맛에는 명확한 정치적 사상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공화가 뭐냐를 화두로 다루고 있거든요. 공화국이 뭐냐를.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게 이 정도 되면요, 이건 굉장히 무슨 이런 정치적 사상이라는 건, 심오한 정치적 사상이라는 건 현학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모리즈, 습속이고 문화고 행태랑 관계돼 있어요. 심리 상태랑 관계돼 있어요. 그게 심오해지는 거지 이론이 심오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 모리즈라 그러면 이제 습속을 모리즈라고 부릅니다. 특히 정치적 행태의 습속을. 둘째는 한미동맹이죠. 근데 그냥 한미동맹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서방 선진국이고
대한민국은 서방 현대 문명 최대의 수혜자이며 핵심 기여자이고 미국은 서방 현대 문명을 주도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혈맹이다. 한국에겐 미국과 같은 동맹이 또 있을 수 없고 미국에게도 한국과 같은 동맹이 또 있을 수 없다. 이 같은 종류의 각성이에요. 우리가 서방 선진국이야. 그리고 우리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서방 현대 문명의 최대의 수혜자이며 또한 무지하게 중요한 기여자야. 우리 같은 동맹이 미국한테도 없고 미국 같은 동맹이 우리한테도 없어. 이런 아주 절절한 마음이 여기 지금 그러면서 심오한 그런 그 동맹관이 여기 담겨져 있다고요. 요새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미중 대립 신냉전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글로벌 군사 지정학 비전이라고요. 미국이요. 돌이켜보면 지난 1971년 이후 2017년까지 46년 동안 중국 눈치 보기를 했습니다. 2017년이 트럼프 일기 시작된 해고 그 해 말에 미중 대립을 선언한 미국의 그 국가 안보 전략이라는 미국 정부의 문건이 나와요. National Security Strategy라는. 그래서 2017년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이 1991년 이후 26년 동안 친중 하이퍼 글로벌리즘에 빠져 있었죠. 거기 함몰돼 있었죠. 하이퍼 글로벌리즘이라는 건 뭐냐면 왕년의 도살자건 왕년의 뭐 소련 공산당 비밀경찰 학살자건 왕년의 모택동주의 학살자건 돈 맛을 알고 세계시장 속에 푹 담가주면 착해진다. 그리고 이미 주권국가라는 거는 의미가 없어졌다. 세계시장 속에서 주권국가가 흐물흐물하게 녹으면 된다. 뭐 이런 관점이에요. 그걸 하이퍼 글로벌리즘이라 그래요. 그게 1991년부터 2017년까지 한 반세기를 지배했거든요. 세계 경제 포럼이 제일 그거에서의 핵심적인 그 상징적 기구죠. WEF가. 1991년 이후 26년 동안 친중 하이퍼 글로벌리즘을 미국이 지금 떨쳤잖아요. 그리고 미중 대립 신냉전으로 미국이 정신 차렸잖아요. 이걸 이렇게 세상이 바뀐 거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요. 우리 자유공화 시민은. 왜냐하면 우리 자유공화 시민들은 반중, 반공, 반전체주의, 북한 자유화 이것이 대한민국의 본질이라고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신의 본질이라고. 대한민국 정체성의 본질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한국인의 본질이라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미국이 친중 하이퍼 글로벌리즘에서 중국 억제, 중국 제압을 핵심으로 삼는 미중 대립 신냉전으로 돌았다는 거, 정신 차렸다는 거. 이게 우리한테는 얼마나 반갑냐고. 당장 경제는 좀 어렵더라도. 제가 이제 이런 일이 진행하고 있다는 거, 이건 뭐 요새 굉장히 많은 그 증거가 있는데요. 예. 이 서울대에서 오늘 열린 집회, 아까 그 제가 오기 전에 그 실시간 중계를 봤는데 등장하는 단어, 중국이 한국을 세뇌하고 그 침투 공작하기 위한 중국의 한국에 대한 하이브리드 전쟁. 딱 그 용어 쓰고 있고요. 대한민국은 중국,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체제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는 지정학적 조건, 지정학적 운명에 놓여 있다. 전체주의, 지정학, 중국, 북한 이 용어 나오고요. 자유민주주의 시장제도 이런 그 우리가 그런 가치를 섬긴다라는 얘기 나오고요. 한미동맹의 얘기가 나와요. 그게 백모 세뇌 탈출해서 몇 년 동안 떠들어왔던 얘기가 백모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세상이 그렇게 바뀔만 하니까 바뀐 건데 급속하게 일반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그러니까 자유공화주의, 개인됨과 공화국이라는 개념,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이라는 것과 공화국이라는 개념을 섬기는 거, 이 자유공화주의. 그 다음에 반중 군사지정학, 즉 미중 대립 신냉전이 우리 한국인의 본질인
반중 반공 북한 자유화 이거랑 짝꿍이 된다. 이걸 정합성이라 그러거든요. 컴플라이언스. 둘이 짝짝꿍이 잘 된다. 그 글로벌 군사 지정학 비전. 그 다음에 한미동맹에 대한 어떤 절절한 심오한 이해. 이게 굉장히 포괄적이고 예외적인 혈맹이며 이것이 미국이란 나라가 서방 현대 문명을 주도하고 있고 정신을 번쩍 차려서 정말 다행이고 우리는 그러한 미국 주도 서방 현대 문명의 최대의 수혜자이기도 하고 핵심적 기여자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관점. 이것을 뭉뚱그려진 거예요. 이게 자유민주 시민혁명을 뒷받침하고 있는 자유공화주의 사상과 철학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급속하게 성숙해 가고 있고 전파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혁명이 진행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식의 정치적 흐름이 이게 뭐 이론이 심오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단어들이 내 피부에 와서 닿는 거면 되는 거거든. 지금 요 그림이 그냥 내 피부에 닿으면서 이걸 가만히 생각해서 눈물이 찔끔 나는 거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가방끈이 길다 가방끈이 짧다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 이게 뭐 500페이지짜리 책에 써있다 20페이지짜리 팜플렛에 써있다 이런 차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나의 삶으로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지금 상태가 인구의 뭐 이제 20%는 넘은 것 같고 50%까지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이거 엄청난 일이죠. 이거 윤 대통령이 제대로 된 그 정치 지도자로서 그 결기와 진정성을 가지고 버텨주고 있고 그러니까 더 이게 더 이 그 급속 발효를 하고 있는 거죠. 급속 성장을 하고 있는 이 각성이. 그러면 어떤 정치적인 그 정치적 흐름과 하나의 정치적 운동이라는 거는 이렇게 정신을 획득하면 무서워집니다. 이거는 똑같아요. 저쪽도. 니체는요. 1870년대, 그러니까 1848년에 공산당 선언이 나와요.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가 막스 앵겔스에 의해서. 그러나 그때부터 1870년 보불전쟁 70년 71년 보불전쟁 파리 꼬명 때까지는 그게 공산주의라는 거는 그냥 좀 듣보잡의 현학적 좀 이상한 스토리 이렇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다가 이게 급속하게 이 복잡한 이론이 이 정치하고 복잡한 이론이 급속하게 퍼져나가요. 1870년대. 그걸 보고서 니체가 뭐라 그랬냐면요. 지옥의 불개가 정신을 획득했다 그래요. 지옥의 불개라는 건 세상 두드려 엎겠다라는 그런 그 원한에 바탕한 좌파 급진주의 흐름이 굉장히 정교한 이론을 획득했다 이거예요. 지옥의 불개가 정신을 획득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의 정치적 흐름이 어떤 사상적 통찰 혹은 사상적 철학적 프레임을 획득을 하면요. 게임이 달라져요. 그 순간에. 그 순간에 원자폭탄이 돼요. 똑같습니다. 우리들 그러니까 자유공화주의를 지향하는 흐름, 씨앗은 있었지만 그것이 이렇게 연결지를 못했었거든. 근데 요번 이걸 통해서 하나의 명확한 너도 그 용어 쓰고 너도 자유민주주의 용어 쓰는구나. 너도 한미동맹 용어 쓰지. 너도 군사지정학이란 용어 쓰지. 너도 지정학이란 용어 쓰지. 너도 공화국이란 용어 쓰지. 너도 미중대립 신냉전이란 용어 쓰지. 너도 북한 자유화란 용어 쓰지. 그런 용어가 일반화되고 그런 관념이 일반화되고 그것이 이렇게 몸에 배인다고. 지금 그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거대한 자유공화 시민혁명의 물꼬고 그걸 뒷받침하는 자유공화 정치철학, 자유공화 정치사상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공화주의, 한미동맹 반중 군사지정학 이게 형성돼서 급전파되고 있는 자유공화 시민혁명의 사상적 철학적 핵심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는 6.25 때 씨앗이 뿌려졌어요. 근데 제대로 성장 못했죠. 왜 그러냐면 이거 굉장히 고급진 대중화되기에는 대중이 이런 걸 절절히 느낄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려면 그 대중의 민도와 민부가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 돼요. 교육 수준과 이런 게. 불과 10여 년 전에요. 이쪽 이른바 소위 우파 소위 보수에서 개인주의, 개인이라고 단어가 딱 나오면 굉장히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시민이란 용어도 굉장히 부정적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야, 여기는 국민이라 그러지 시민은 그건 왼쪽 애들이 쓰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려면 어떤 민부와 민도 혹은 일정한 교육 수준, 그게 뭐 아무리 비틀려 있던 아무리 속이 공허하던 간에 그 기본 나가리가 쌓여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 이게 최고급 정치 사상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있어야죠. 그래야 국민을 우민화시키고 이런 자유공화 정치 리더십을 약화시켰을 때의 자기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계산하고 있는 저 사악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같은 자들의 방해를 뚫고 소통이 일어나고 결집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맞아 떨어져야 지금 이런 정치 사상과 정치 철학이 우리한테 일반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난 광주로 표출된 거예요. 지난 토요일 날. 한국에서 자유공화 시민혁명이 진행될수록 미국이 가동할 수 있는 레버리지는 더 다양하고 풍부해지죠. 미국은 행복한 고민을 하죠. 한국의 자유공화주의가 강력해지면 말이야, 지나치게 강력해지면 나중에 우리 미국 말 안 듣고 말이야, 동아시아에서 한국이 혹시 대형 사고 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까지 할 정도로. 왜냐하면 이쪽 자유공화주의의 기본 본질이 반중, 반공, 반전체주의, 북한 자유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미국 일부 지금 그 걱정하고 있을 것 같은데? 미국으로서 행복한 고민이죠. 예. 요즘 미국이 발신하는 메시지는 거의 천기누설입니다.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을 메시지를 발신합니다. 미 국무부가 운영하는 VOA는 이제 주한미군은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해요.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얘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So the idea that a conflict i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over Taiwan would require the use of U.S. forces Korea, or maybe require the use of U.S. bases in Korea. I think the current level of troops in Korea, current level of troops in Japan, in particular, both of those will be looked at with an eye toward the possibility of a conflict with China in the future. 네, 지금 나온 사람 시드니 사일러, 내셔널 인포메이션 오피서, 국가정보관 출신이고 아마 한국말을 우리보다 더 잘할 겁니다. 북한 전문가죠. 한반도 전문가예요. 동아시아 전문가입니다. 주한미군의 공군력 현대화, 저게 무슨 얘기냐면 주한미군은 F-35A가 안 들어와 있잖아요. F-16하고 F-15잖아, 주력기가.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공공연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불과 한 달 전쯤 되는 그 동영상이거든요. 저는 그 전에 미국의 전문가들 VOA가 이런 소리 하는 거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결국 중국을 겨냥하는 거다라는 소리인데, 천기누설이죠. 옛날 같으면. 또 VOA는 우원식의 시진핑 아련 사건, 또 시진핑의 우원식 호출 사건을 배경 영상으로 틀면서 한국 정치 언론 학계에 대한 중국의 하이브리드 전쟁, 침투 공작이 살벌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대놓고요. 며칠 전이었죠. 직접 들어보시죠. They use cutouts. They don't come on as Chinese officialdom.
They come up honest business people and academics and others who seem benign, but they aren't. South Koreans need to be aware of this. South Korean politicians in particular need to be very wary of approaches from the Chinese. 예. 우원식이 그냥 바로 그냥 중국 시진핑 아련 그냥 비판하면서 바로 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왜 이럴 수 있냐 하면은 한국에서 이 자유공화 시민의 물꼬가 터졌기 때문에 이래요. 터졌기 때문에 미국이 그냥 문질러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 또 그렇게 움직이면 이쪽은 또 그만큼 기가 살아서 같이 움직이잖아요. 이게 뽕짝뽕짝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하고 국가안보 수석부보좌관 알렉스 웡, 또 국무부의 아태 담당 차관보 케빈 킴, 네, 한국계입니다. 그 다음에 국방부 아태 담당 차관보 존 노, 한국계입니다. 이 진영 구성에 주목을 해야 돼요. 이 셋이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대한 전략 브레인들이에요. 이 세 명이. 예. 세 명이 그림 다 그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 세 명의 특징이 뭐냐면 셋 다 굉장히 살벌한 반중이고요. 둘째, 한국 상황에 대해서 빠꼼해요. 알렉스 웡도 트럼프 일기 때 그 한반도 문제 다뤘던 친구거든요. 그리고 이런 걸 보면 이런 진행이 짜인다는 건 뭐냐면 미국이 완전히 이제 친중 하이퍼 글로벌리즘을 완전히 극복한 거죠. 트럼프 들면서 특히 바이든도 그랬지만 또 트럼프 일기 때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한국의 자유공화 진영이 새로 거듭난 미국과 손을 잡고 한미동맹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된 겁니다. 이 지평에서 일어날 최대의 변화는 바로 북한 자유화입니다. 예. 이 참 형편없는 인간이, 좀 이상이 야릇한 인간이 국힘 비대위원장 맡고 있다는 게 국힘의 비상사태죠. 그래서 이 권영세 보고 좀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큰 사고 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새 이제 국힘에서 지역 분권 개헌이라는 그게 문재인과 조국이 추진했던 거거든요. 중앙정부 해체 개헌이에요. 그건 헌법농단 범죄입니다. 그런 희한한 일도 발생하고 있고 정신과 영혼을 어디다 빼놓고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권영세는 중국 대사할 때 베이징에 정신과 영혼을 빼놓고 온 거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듭니다. 금요일 날 11시 30분 권영세 사무실 앞 삼각지역 5번 출구고요. 자유당원 호국단이 주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